자, 중복순열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요. 중복순열은 이 말에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중복을 허용하는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열, 우리가 이제 보통 3P2를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사실 서로 다른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개를 다르게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P2를 우리가 좀 보면 A, B,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A, B, A, C 이렇게 뽑을 때 이 A와 B는 서로 다른 대상으로 우리가 뽑는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면 중복조합은 3파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중복조합의 기호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하냐면 우리가 똑같은 걸 또 뽑아서 나열해도 된다. 중복을 허용해도 된다. 라는 뜻이 있고 서로 다른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A, B를 뽑아도 되지만 A, A를 또 뽑아도 돼요. 그리고 B, A, C를 뽑아도 되지만 뭐 B, A, B, C 이게 똑같아요. 순열이랑 똑같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떻게 되니?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A, A 또 뽑아도 되고 B, B 똑같은 거 또 해도 되고 C, C 이렇게 또 뽑아도 돼서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뽑는 것까지 허용하는 걸 중복 순열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있었던 거긴 해요. 우리가 정리를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똑같이 이제 쓰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가지수를 세는 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세냐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중복해서 뽑는다고 하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가지수가 이거 어디 갔니? A 아니면 B 아니면 C니까 여기는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자, 그런데 중복 순열은 똑같은 걸 또 뽑아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A를 뽑았을 때 그 다음에 A 뽑아도 되고 B 뽑아도 되고 C 뽑아도 되니까 A를 또 뽑아도 돼서 곱하기 3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이 돼서 이 3의 제곱이 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이 세 가지를 제일 구별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함수의 개수의 문제예요. 이것도 한번 1학년 때 해서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는데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거 1, 2, 3, 4.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1학년 때 이런 문제가 있죠. 자,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이거는 정의역 하나가 고를 수 있는 이 공역의 원소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되거든. 그러면 사실 함수라는 게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아무거나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1이 몇 개 대응할 수 있고 4개 대응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2도 4가지, 3도 4가지 대응하는 게 함수의 개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함수 말고 1대1 함수의 개수 물어보세요.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죠. 1대1 함수의 개수.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얘가 만약에 1로 갔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보이는 2번은 1로 다시 똑같은 거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는 4가지였지만 그 다음 거는 몇 가지? 3가지밖에 못 고르죠. 그리고 3은 몇 가지 고를 수 있어? 2가지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4P3 순열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위쪽에 있는 누가 되는 겨? 중복조합 4파이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중복이라는 것이 허용이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운 게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뭐 좀 맨날 이렇게 헷갈려하는 예제를 하나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중복이 허용이 되는 대상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좀 구분하는 게 처음에 조금 헷갈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이게 2파이 3인가 3파이인가 이런 걸 좀 헷갈려해. 그런 예제들을 지금부터 좀 보여줄 테니까 한번 구분을 좀 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 예제가 서로 다른 학생 2명이 있어. 그런데 얘네가 서로 다른 반, 야 이거 떨어뜨리겠다 야. 서로 다른 반 학생을 1, 2라고 할까? 아니야 A, B라고 할까? 서로 다른 반 세 반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서로 다른 세 반에 배정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 A가 고를 수 있는 반은 몇 가지? 3가지. B가 고를 수 있는 반은 몇 가지? 3가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곱하기 뭐? 3 곱하기 3. 이런 걸 뭐라고 해요? 3파이 2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아까 우리가
사람이 자리를 뽑는 것처럼, 자리가 사람이 뽑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양방향으로 다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1, 2, 3반이 A, B를 데리고 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A가 1반에 오고 B가 어디 반에 올 수 있죠? B도 1반에 오고 이런 거 가능하지. 그죠? 그리고 A가 여기에 오고 뭐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이렇게 쓰니까 되게 빡세네. A가 뭐 A, B를 이렇게 쓸까? 여기에 1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1반, 2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약간 포커스를 좀 놓쳤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A의 입장에서는 A는 1반에 갈 수도 있고 2반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A가 갑자기 난 1반이면서 동시에 2반이야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 학생이라는 대상은 중복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 보이는 1, 2, 3은 어떠냐면 A의 입장에서 1, 2, 3을 뽑는다고 했을 때 A가 1반을 딱 뽑았어. 근데 B도 1반 뽑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얘는 뭐가 허용이 되는 대상이야? 중복이 허용이 되는 대상이야. 그럴 때는 A, B가 1, 2, 3을 뽑으면 중복 순열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되지? 자, 한번 예제를 하나 더 보여줄게. 이번에는 서로 다른 우체통이 있어. 우체통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A, B가 있고 그리고 편지가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얘네들이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어서 보낼 수 있는 가지수, 경우의 수를 세보고 싶어.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2파이 3일까? 3파이 2일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 A의 입장에서 보면 1, 2, 3을 뽑는다고, 그치? 근데 A 우체통에 1번이 들어가면서 B 우체통에도 1번이 들어가는 건 가능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에 허용이 되는 게 아닌 거지. 그런데 1, 2, 3의 입장에서 A, B를 보면 1번 편지가 A 우체통에 들어가고 2번 편지가 B 우체통에 들어가. 2번도 A 우체통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니까 이게 뭐 가능하다? 중복에 허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편지가 이제 우체통을 골라주면 되죠. 그럼 얘 입장에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겨? 2파이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거는 3파이가 되고. 이해되지? 이 두 개의 대상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마지막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봐. 이거는 2파이 3일지 3파이일지 한번 생각해봐. 선거인이 있어. 이 4명이에요. 그리고 후보자가 있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또 선거가 있죠. 자, 나는 이거 나가겠어요. 선거 나가겠어. 이렇게 후보가 3명이 후보를 했고 그 투표하는 사람이 4명이야. 자, 중복 허용되는 대상은 누구야? 후보자죠. 이되지. 여기 보이는 투표를 하는 사람이 투표를 A도 뽑고 B도 뽑고 C도 뽑을 수는 없다고. 그런데 후보자는 어때요? 1번도 A 후보자, 2번도 A 후보자, 3번도 A 후보자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보다 중복 허용되는 대상이다. 그러면은 중복 안 되는 대상에서 얘네들을 뽑으면 뭐가 된다? 순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복 순열이. 이해됐어? 자, 여기가 이제 중복 순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예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요거를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옵션이 생기면 어려워집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접시가 2개가 있어. 접시가 2개가 있고 여기에 과일을 3개의 과일을 올려놓으려고 해요. 자,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한번 이 접시에 과일을 올려놓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려고 해요. 일단 누가 중복 허용 가능해? 과일. A 과일이 나는 1번 접시에도 가고 2번 접시에도 가고 할 수가 있나? 과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과일이 그러니까 사과가 3개가 있어. 근데 이름을 붙인 거야. 내가 사과야. 너의 이름은 A야, B야, C 이렇게 하면 이 A라고 이름을 붙인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사과를 1번 접시에도 놓고 2번 접시에도 놓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 그지? 그렇잖아. 얘를 여기다 놓으면서 여기다 놓을 수는 없다고. 근데 반대로 과일의 입장에서 나는 1번 접시에 올라가겠어 라고 한다면
B라는 과일도 나도 1번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얘가 1번을 고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누가 중복 허용이 가능한 거야? 여기 보이는 접시가 중복 허용 가능한 거지? 이되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과일의 입장에서 뭘 뽑을 수 있다? 접시를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중복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지다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 8가지의 경우가 있을 텐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렇게 과일을 올려놓을 건데 빈 접시가 있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은 야, 얘들아, 빈 접시는 없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써야 돼. 됐어? 그러면 두 개 결과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겠죠. 자, 어떻게 다를까? 물어볼 줄 몰랐지? 자, 그러면 약간 이거는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해봐. 빈 접시가 있어도 된다와 없어도 돼가 있는데 둘 중 하나는 8개예요. 그러면 이 8가지가 되는 거는 빈 접시가 있어도 되는 경우일까? 빈 접시가 없어야 되는 경우일까? 나의 촉을 한번 테스트 해봐. 틀려도 되니까. 2번, 1번, 은성이는 1번, 좋아. 다들 촉이 괜찮네요. 그죠? 이거 뭐야? 1번이야.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이게 사실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뭐가 있냐면요. 1, 1, 1.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8개를 다 표현해 보면 A, B, C가 전부 다 1번 접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1, 1, 2도 있고 1, 2, 1도 있고 1, 2, 2도 있고 쭉쭉쭉 해서 이렇게 8개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또 누구까지 있냐면 2, 2, 2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1번 접시, 2번 접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보이는 이 상황은 과일 3개가 전부 다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야? 1번 접시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번이 빈 접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보이는 2, 2, 2로 다 올라간 것도 여기에 ABC가 다 올라간 거니까 1번이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다? 빈 접시가 있는 경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빈 접시가 있어도 된다고 하면 이 8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빈 접시가 없어야 된다면 그럼 뭐가 빠져? 이렇게 1번에다 몰빵되는 거와 2번에다 몰빵되는 게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8가지에서 몇 가지를 뺀다? 2가지를 빼는 거야. 이거는 뭐가 있는 경우? 빈 접시가 존재하는 경우. 이거를 약간 몰빵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면 이게 빈 접시가 없는 경우입니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우물한 개구리고 막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또 외모도 봤을 때 내가 될까? 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좀 취미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결정을 한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름이 너무 길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그래서 이제 줄여서 가포순 이렇게 부르는데, 약간 요 느낌이 이제 약간 순열과 조합이 짬뽕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이제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A, B, C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일단 순열을 하나만 해볼게. 3P. 그러면 순열은 A, B 몇 번 하는 거야, 그지? B, A, B, C, C, A, C, B입니다. 이렇게가 이제 순열이에요. 그리고 조합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이제 3P. 그럼 이제 3C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A, B, C가 있는데 A, B하고 A, C하고 이제 B, C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A, B 세 개를 뽑을 건데 세 개를 가지고 순열을 돌리는 거예요. 순열을 돌리는데 문제는 이 세 개가 다 아까처럼 다른 애들이 아니고 세 개 중에 2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순열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근데 해보면 사실은 이거 우리 좁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거든요. 직접 써보면
B가 제일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 B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B가 제일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몇 가지야? 세 가지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건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의 문제에 생각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약간 사람들이 야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쓰지? 다 셀 수도 없는데 막 10개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걸 다른 거라고 놓고 한번 볼까? 이렇게 된 거야. 다른 거라고. 그러면은 이 세 개가 다른 거니까 순열을 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쓸게. 뭐 A2, A1, B 막 이런 식으로 막 순열을 써서 일단 3팩을 다 쓴 거야. 여기까지 되죠? 3팩을 이렇게 썼는데 얘네가 사실은 뭐였다? 다른 것처럼 보고 했지만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거였다는 거야.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걸로? 같은 걸로 우리가 보면, 순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로?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A1, A2, B가 있겠지만 뒤쪽에 A2, B, A1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걸로 비록 셌지만 이거는 사실은 A, B, A라는 하나로 보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몇 개로? 한 개로 나눠주면 돼. 그게 뭐야? 2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해됐지?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아까 이런 거 똑같은 거 어디서도 했어? 저기 순열과 조합할 때도 하지 않았니?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순열이 3P이고 3 곱하기 2인데 3C를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했냐면 AB, BA를 2팩으로 나눠서 AB로 AC 그리고 CA를 2팩으로 나눠서 AC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아? 얘도 뭐야? 3P 계산한 다음에 뭐로 나눴다? 2팩으로 나눴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결론으로 보면 조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3C2이기도 해. 있지?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그것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는 것을 우리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일단 기본적으로 세는 방법은 그냥 순열을 센 다음에 같은 것을 가지고서 똑같아지는 경우의 수인 2팩으로 나눠서 보면 된다. 이게 이제 순열인데 한번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복잡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가 총 5개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일렬로 나눠 보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은 게 3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일단 몇 가지로 셀 거냐라고 하면 쭉 얘네들을 뭐로 보고 다른 거로 보고 몇 팩? 5팩이라고 다 세는 거지. 자, 그럼 이때는 얘를 뭐로 나눠야 될까? 3팩. 좋아요. 왜? 같은 게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그 개수만큼 3팩으로 나눠주면 돼. 근데 왜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총 8개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개?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예요. 자, 느낌 왔지? 몇 팩? 8팩 돌리고. 여기 같은 거 몇 개? 3개. 뭐로 나누고? 3팩으로 나누고. 이거 몇 개? 2개. 2팩으로 나누고. 이거 몇 개? 3개. 3팩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좀 상상되시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가포순과 조합의 관계를 이번에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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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걸 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를 우리가 세본다고 하면 방금 전에 배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 얘는 5팩에 3팩에 2팩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총 5개에서 3개 같으니까 3팩, 2개 같으면 2팩 이렇게 나눠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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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도 있고 A, A, B, B, A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A, B, B, A, A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 사실은 요 가지수만큼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뭔가 이게 좀 뭔가 친숙하긴 하단 말이지.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자리를 5개를 가져가. 이렇게 5개의 자리가 있는데 A 3개가
가고 싶은 자리를 골라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5개에서 A가 들어갈 가지수를 내가 한번 OC3이라고 셌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는 AAA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AAA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AAA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총 OC3가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나머지 자리에는 누구를 채워주면 B, B를 채워주면 사실은 저기에 있는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 그대로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 어떤 결과를 같은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되게 밀접합니다. 갑보순이나 조합이나 사실은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하나 더. 이거 어차피 나중에 또 쓰니까 미리 연습합시다. OC3이에요. 팩토리얼로 어떻게 써? 일단 5팩 쓰고, 그지? 그 다음에 누구 쓰고? 3팩 쓰고, 뭐로 나눈 거? 2개 빼서 2팩 이렇게 쓰고. 좋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요, 아까 요거는 근데 우리가 왜냐면 다음 주 수업에서 엄청 써.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해놓으면 되게 피곤해지니까 이거 무조건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5P3을 계산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리고 이거를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에 강제로 누구를 붙여서 1까지를 붙여서 이렇게 곱하고 나눠주면 위에 게 몇 팩이 되고 5팩이 되고 아래 게 2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5P3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5P3이라는 표현을 팩토리얼로 표현을 하면 5팩 5에서부터 1까지 쓰고요. 그리고 3개가 필요했다고 처음에 숫자가. 그런데 3개 빼고 나머지 2개가 없었기 때문에 5에서 3개를 뺀 2가지를 곱하고 나누니까 여기에 2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5개 중에서 3개를 뺀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숫자를 문자화 시켜서 MPR을 본다고 하면 MPR은 여기를 N팩, 일단 N개를 다 깔아놔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건 R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N개,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면 N개 중에서 R개를 깔고 남은 게 N-R개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쓰고 뭐 이렇게 써버리냐? N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N-1 쭉쭉쭉 해가지고 1까지 이렇게 갈 텐데 이때 실제로 내가 써야 되는 건 R개만 써야 된다고, R개만. 그죠? 그러니까 N개에서 R개를 뺀 N-R개만큼 한번 곱하고 나눠주는 거니까 N-R 팩이 붙는 게 NPR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실제로 이거 어디다 쓸까요? 좀 약간 다 좁은디? 여기다 쓸까? 그러면 NCR까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NCR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 거를 약간 숫자로 한번 보면 우리가 OC3은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면 OC3은 일단 OP3을 계산한 다음에 순열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3팩으로 나눠준단 말이죠. 이거 괜찮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걸 팩토리얼로 표현해보잖아? 그럼 OP3은 5팩 쓰고, 그죠? 그리고 3개 깔고 남은 게 2개니까 2팩으로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누구까지? 3팩까지 이렇게 써주면 이게 OC3이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기 5개 쓰고, 그죠? 5개 쓰고, 그리고 5개에서 3개 뺀 거 쓰고, 그리고 여기에 3개. 왜냐면 이거 3팩으로 C에서 나눠주니까 3으로 쓰는 거. 이렇게 써주는 게 OC3이기 때문에 NCR은 어떻게 쓰냐면 N팩 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2개 뺀 거. N-R팩 이렇게 쓰고, 그리고 R팩. 이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게 이제 NCR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얘는 어떻게 쓰고, 그대로 쓰고, 요 2개 뺀 거 쓰고 요것도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팩토리얼로 되는 거니까 하나 연습해 보면 예를 들어 10C3이면 뭐예요? 얘는 10팩 쓰고 여기는 3팩 쓰고 그리고 2개 뭐 한 거? 뺀 걸로 7팩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10C7은 뭐예요? 10C7은 얘는 10팩 쓰고 여기 7팩 쓰고 그리고 2개 뭐 한 거? 뺀 거 3팩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둘이 뭐예요? 같다고. 되지? 그래서 여기 보이는 OC3은 뭐라고 쓴 거야? 5팩, 3팩, 2팩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갑보순의 궁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꿔서 쓸 수 있음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 4개 문제가 둘 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최단거리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옵션이 붙으면서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애들이 여기 배울 때 좀 어려워해. 그리고 질문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한데 거기에 이해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조금 뭔가 좀 몇 가지 샘플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에 대한 포인트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그래도 좀 이걸 할 때 약간 좀 그래서 이렇게 점을 잡는구나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최단거리 경우의 수는 갑포순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런데 그 갑포순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중간중간에 뭐 어디를 못 가네 가네 이러면서 경우를 나눠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눌 때 좀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 표현을 좀 이용하셔야 돼요. 얘는 뭐냐면 진행 방향의 역대각선 방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모르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이런 말이 딱 돼야 된다는 거거든. 자, 제가 한번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지금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C라는 점을 하나 잡아서 A에서 C를 들렸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는 A에서 C로 가고 B로 가는 거는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니까 이거는 한 가지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중간에 이번에는 D라는 점을 찍어서 A에서 D를 지나고 나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셀 겁니다. 그러면은 A에서 D로 가는 건 AAAB니까 AAAB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라서 4가지고요. 그리고 D에서 B로 가는 건 한 가지가 될 거예요.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야. A에서 C 또는 D를 지난 후에 B로 가는 가지수를 세봐라 라고 했다고 쳐봐. 그러니까 또는은 뭐예요? 합집합이죠. 그러면 이렇게 주게 되면 과연 이건 몇 가지냐 하면 얘는 몇 가지고 한 가지고 얘는 몇 가지니까 4가지니까 둘을 더해서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한 가지잖아. 이게 4가지잖아. 2개 더하면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더는데 왜 4가지야? 겹치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뭐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좋아요. 뭐가 생길 수 있다? 교집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교집합. 어디와? C와 D의 교집합. 즉 공통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까다로워집니다. 잘못 세팅을 하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C와 D라는 포인트를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 방향에 역대각선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C점과 D점으로 포인트를 잡잖아? 그러면은 A점에서 C점을 지나서 B점 가는 것과 A점에서 D점을 지나서 B점을 가는 게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럼 교집합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얘랑 얘 생각을 더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우를 나눠서 포인트를 막 잡는데 내 마음대로 막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 들렸다가 가는 거와 저기 들렸다 가는 걸 나눌 때 포인트를 내가 그냥 뭐 여기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진행 방향의 역대각선 방향으로 최대한 이용을 해서 하셔야 이렇게 교집합이 안 생기게끔 짤 수 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 거예요. 최단거리 셀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세는 게 좋을까? 하고 보면 A에서 B로 가는데 막 여기 포인트 잡고 여기 포인트 잡고 여기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얘를 역대각선 방향으로 여기 포인트를 잡고 여기 포인트를 잡잖아요. 그러면 아까 1, 2, 3으로 경우를 나눠서 세는 것보다 훨씬 더 경우도 적고 그 경로 자체가 깔끔한 모델로 사각형들로 이루어지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진행 방향의 역대각선으로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 게 기본이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최대한 좀 포인트가 덜 잡히게 하고 그 포인트를 잡았을 때
사각형이 깔끔하게 나오게끔 하는 모양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경우보다는 요게 훨씬 낫다라는 거 좀 공감하시죠? 요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경로를 좀 정리하는 거예요. 예쁘게 모양으로. 자, 이거는 제가 그리다가 좁아서 안 그렸는데 지금 한번 가볍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고야.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자, A부터 B까지 요 방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요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최단거리라는 옵션이 붙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한 칸, 두 칸, 한 칸, 반 칸, 한 칸. 이거 보이세요? 얘는 가로로 두 칸 반, 세로로 두 칸이죠. 그런데 얘는 한 칸, 반 칸, 한 칸, 반 칸, 한 칸, 한 칸이거든요. 그럼 얘는 세로로는 똑같이 두 칸인데 가로로 세 칸 반이죠. 그럼 이건 최단경로리가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건 어떻게? 지우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야, 넌 최단경로가 아니야?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모양을 정의하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데 약간 삐딱한데?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 벽돌을 하나 가지고 오세요. 벽돌 가지고 와서 여기를 치세요. 이렇게 톡톡톡톡톡 치세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얘를 톡톡톡톡 쳐서 어떻게? 사각형으로 예쁜 모양으로 만드셔도 괜찮다. 얼마 이해되지? 그러면은 4팩에 2팩, 2팩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약간 요 정도면 얼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 금세 풀어요. 요거 풀고 이제 집에 갑시다. 자, 5번 문제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모양이 살짝 꺾여 있으니까 살짝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일단 우리가 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중간에 들렸다 가는 경로를 이 방향의 역대각선으로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뭐 되게 많거든요. 종류는. 근데 저는 어디를 가지고 잡을 거냐면 여기를 가지고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데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3번 포인트를 거쳐서 B로 가겠다라는 포인트로 잡을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잡는 게 공감이 돼야 돼. 그죠? 왜? 일단은 A에서 B로 가는 진행 방향의 역대각선이니까 교집합 생긴다, 안 생긴다? 절대 안 생긴다. 그리고 1번 골랐을 때 모양이 깔끔하게 사각형, 2번도 사각형, 3번도 사각형으로 갑포순으로 완전 심플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1, 2, 3의 포인트를 잡고 A부터 1까지 그리고 B까지, A부터 2까지 B까지, A부터 3까지 B까지를 계산하셔서 더하시면 되는데 이거 계산은 잘 안 해도 되겠죠. A부터 1부터 2까지만 보면 얘는 뭐야? 4팩에 2개 2개니까 4팩에 2팩 2팩. 그죠? 1부터 B까지는 6개인데 3개 3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6팩에 3팩 3팩 하면 되니까요. 그죠? 이런 거를 2번 더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 경로를 잡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요 발전 8번 같은 경우는요, 약간 좀 독특한 문제인데, 이게 경로 정리하는 문제거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요. 이 가는 길이 이렇게 미로예요. 이렇게 공원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최단 거리로 가야 하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가지 갈 수 있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면 경로를 정리하는데 굳이 이걸 우리가 곡선으로 볼 필요가 없어서 얘네들이 가는 이 길을 그냥 직선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그러면 좀 보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가는 것도 직선으로 만들면 어떤 길이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익히 보던 그런 모양의 길들이 완성이 됩니다.
조금 삐뚤빼뚤해도 약간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요. 됐어? 자, 그럼 여기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를 세는 건데, 자, 일단 직선화를 했죠? 자, 두 번째는 뭐 할 거냐? 얘는 최단거리가 아닌 것을 지울 겁니다. 리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생각해보면, 오른쪽으로 3칸, 이거거든요. 근데 그 가는 경로의 최단거리 선 안에 있는 이 사각형 박스를 벗어나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뭐가 아니다. 최단거리가 아니죠. 이건 옆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시켜야 돼? 배제를 시켜야 돼. 괜찮죠? 그러면 결국엔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어디만 세면 되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경로만 세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어떻게 셀 건데 또 이게 문제가 되지. A부터 B까지 가는 거 어떻게 셀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근데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엄마 이렇게 가고 있어. 그지? 그러면 우리는 포인트를 뭐로 잡으면 역대각선으로 잡으면 좋으니까 하나씩 한 땀 한 땀 보면 됩니다.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요.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잡을 수 있어. 근데 딱 어디? 여기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저는. 여기가. 선생님 저는 여기 안 들어오는데 그래 저는 여기가 들어왔어요. 왜? 일단 포인트가 적기도 하고 사각형이 그나마 좀 깔끔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로 잡고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포인트로 잡은 다음에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A에서 누구를 지나서 1번을 지나서 B로 가는 것과 A에서 2번 갔다가 B로 가는 것을 세주면 돼요. 그치?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죠. A에서 1번을 지나서 B로 간다. 자, 얘는 A에서 1번을 지나서 1번을 통해서 가는 것은 여기가 3개, 여기가 1개니까 얘는 4팩을 뭐로 나눈 거? 3팩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좀 거슬리거든요. 여기는 사각형이 좀 중간에 잘려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도 또 포인트를 또 나누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렇게 사각형의 경우에서 이 지점을 지나는 경우만 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을 구해서 여기 지나는 걸 뺀다라고 본다면 사각형이 두 개라 얘는 4팩에 2팩, 2팩이 될 거고 그런데 여기 지나는 게 한 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딱 빼주면 저기 A1부터 B까지 가는 경로가 완성이 돼. 너무 어렵지 않죠? 이 정도면 아마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A에서 1번을 지나서 B로 가는 경우. 자, 그러면 두 번째 A에서 2번을 지나서 B로 가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A에서 2번을 지나가는 경우는 사각형에서 여기만 빠져있는 경우니까 사각형을 그냥 만들어서 간 다음에 얘를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각형이면 4팩에 2팩, 2팩이죠? 그러니까 얘는 4팩에 2팩, 2팩이다. 그런데 여기 찍고 넘어가는 거 하나 빼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 뒷부분. 2번에서 B로 가는 거는 4칸 중에서 하나 3개니까 여기 이제 또 아까처럼 4팩을 3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가면 이 두 개 더한 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자, 얘가 이제 장애물이 있는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어디 가는 거냐면 A에서 B 가는 거예요.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는데 그 가운데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호수가 있으면 뭐 어떻게 세는 게 좋겠냐인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포인트들을 중간에 잡아서 얘를 좀 피해 가야 합니다. 근데 그 포인트를 잡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진행 방향의 역대각선 방향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들을 좀 찍어 나가다 보면 저는 여기로 할 예정인데 여기도 괜찮네요. 뭐 어디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가장 좀 구하기 쉬울 것 같은 것들로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로 갈게요. 왜냐면 여기가 포인트가 좀 많기는 한데 그런데 이 포인트를
지나는 거 세는 게 저는 좀 할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세보기로 하고, 사실은 이 두 개의 포인트는 이거 하나로 그냥 퉁쳐도 되거든요. 그죠? 왜냐면은 어차피 여기까지 가는 거 세면 되니까요. 이 두 개 합치면 얘가 되니까 이걸로 그냥 퉁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그냥 저는 여기를 1번, 여기를 3번, 4번으로 해서 A부터 1번까지 갔다 B로 가는 거, A부터 3까지 갔다가 B로 가는 거, 4까지 갔다 B로 가는 걸 더할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잡아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아, 그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땐 이게 좀 쉬워 보여서 이렇게 잡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 A에서 1번으로 갔다가 B로 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 있고요.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 있으니까 두 가지 일단 나오죠. 그죠? 그리고 1에서부터 B로 가는 거는 한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A에서 3번을 지나 B로 가는 건 요 사각형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 얘는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 그렇지? 그리고 A에서 4번을 지나서 가는 건 한 가지, 한 가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각각 모으면 더하면 답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포인트 잡는 거를 가지고 얘기해보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 PQ에서 좌회전 금지라는 옵션 걸려 있을 때만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A에서 B로 갈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셀 건데, P점과 Q점을 지나는데 P점에서 좌회전 금지, Q점에서 좌회전 금지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경로의 수를 어떻게 세냐? 이게 문제인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좌회전 금지에서 없어지는 경로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경로 제거. 자, 근데 이게 경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포인트에 앞점과 뒤점을 다 확인해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P점에서 좌회전 금지가 걸려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 점 P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P점을 들어가는 경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1번 점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2번 점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경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좌회전 금지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1번으로 P점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방향으로 들어가다가 좌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로? 요 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3번 점이라고 하면 A에서 1번으로 가면 P점에서는 이쪽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니까 얘는 그냥 뭐가 돼? 3번 점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 경로가 이렇게 딱 픽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A점에서 2번 점을 지나서 P점을 간다면 얘는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좌회전 금지가 걸려도 어차피 최단거리 때문에 못 가요. 이건 그냥 가면 됩니다. 얘는 그냥 가면 돼요. B로 곧장 가면 끝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1번에서 들어가면 좌회전 금지가 걸려서 3번으로 무조건 가야지만 2번에서 들어가면 좌회전을 안 가도 어차피 최단거리 가려면 일로 가야 되잖아. 그냥 B로 그냥 곧장 가면 끝이 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Q는 어때요? 내가 Q를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A점에서 내가 스몰 a로 갔다가 Q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Q로 들어가는 경우는 좌회전 금지가 안 되니까 무조건 어디로? C로 곧장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B로 간다. 홈마지 되지? 근데 만약에 B를 지나서 Q로 간다면 좌회전 금지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곧장 B로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A에서 B로 갔다가 Q로 가면 바로 누구로? 라지 B로 가도 된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똑같은 말이니까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됐죠? 요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계산은 한번 따로 가서 해보시고, 네, 이번 주 숙제는 숙제표에 맞춰서 진행을